안녕하십니까, 권종민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아직 신문에는 발표가 안 됐는데 김현미 장관의 발표문이 있었죠. 뭐 똑같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제가 먼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규제지역 확대. 두 번째, 제가 그 커뮤니티에 이미 올려놨어요. 어떤 경우가 돼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규제지역 확대, 두 번째는 대출 축소 내지는 금지, 세 번째는 세금 인상, 다시 말하면 증세. 다시 말합니다. 규제지역 규제 확대, 대출 축소 혹은 금지, 금지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증세. 이 세 가지가 오늘 김현미가 발표한 그 요지예요. 제가 나머지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딱 그랬죠. 첫 번째가, 미리서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이번 정책도 실패합니다. 제가 실패합니다. 뭐 100%라고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얘기했죠. 오늘은 천천히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행간을 툭툭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예요. 우리나라,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90%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10% 정도만 보충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간에 있어 어쨌든 한 번씩 툭툭 제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많아야 20% 정도밖에 다가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아마 제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도 그럴 거예요. 제 머릿속에만 담고 이야기 안 하는 거, 영원히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도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는 얘기까지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체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만 말할까요? 공급 대책이 단 한 가지라도 나왔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실패한 정책이단 말이에요. 앞으로 실패해요. 현금 부자만 좋아지게 생겼어요.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 대출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규제직 확대하거나 말거나 그만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려면 하는 거죠. 뭐 현금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 그랬죠.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용산 정비창, 그 다음에 강남구 상성동 현대 GBC, 그 다음에 길 건너편, 탄천 건너편 잠실 마이스,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진입하지 마라.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그래서 제가 토지만 규제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집, 상가, 주택 다 어떤 무주택자를 위주로 그렇게 개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좀 부자들은 규제를 하겠다가 토지거래 허가예요. 집이 몇 채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그러면 허가가 뭡니까? 허가 안 해주면 못 사는 거죠.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자,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것은 전세 끼고 사는 걸 차단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자금 담보대출을 축소하겠다. 아니면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들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재건축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지역만?
핵심 지역만, 부자들 사는 동네만 강화하겠다. 어디? 여의도, 목동, 강남 이런 데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더 강화하겠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개인보다는 그런 탈세 경우가 있었던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인천, 경기 일부 지역, 경기 이번에 성승화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지어가고 뭐 확대한다는 거 투기 그 하고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이거 하나 또 나오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아직 100%안 나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매일 경우에 3억 이상에만 했었죠. 근데 이제는 모든 주택 그러면 현금 부자 돈 있는 사람만. 그래서 아까 갭 투자하고 마찬가지죠. 대출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 대출 안 해줄 거니까 대출 끼고 사는 거를 규제하겠다. 이것도 따지면은 부자들을 규제하는 겁니까? 서민을 규제하는 겁니까?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쭉쭉 그 다음에 전입 요건 등을 준수 여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때 3년 거주 1년 처분. 그렇죠. 3년 거주 요건을 했었는데 그걸 뭐 2년 거주로 뭐 하던.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지역이 항상 도심에 그 투기 지역이 있으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거니까 3년 거주 1년 처분이죠. 3거 1처.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들여다보십시오. 면밀하게. 그 다음에 뭐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좀 강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게 됩니다. 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재건축할 때 재건축 강화하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재건축 부담금을 세부 요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다. 재건축 부담금이 뭐죠? 초과이익 환수죠. 어느 정도의 초과이익이 나면은 그 30%까지 환수하겠다. 뭐 그런 세부적으로는 그 나와 있는 거고. 하여튼 자기들은 뭐 투기 손혜원이, 김무겸이, 윤미향이 5채씩 살고 다 투기꾼들 아닙니까? 그러고 맨날 투기란 얘기만 합니다. 투기를 발붙이기 못하게 하겠습니다. 투기를 발붙이기 못하게 하시라고요, 제발. 그리고 좀 공급 좀 하시라고. 정말 이 인간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자, 뭐 얘기 나옵니다. 쭉쭉. 자, 이 정도. 그게 다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조정지역이야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확대하겠다. 뭐 그 규제 확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겠다. 용산 정부장 현대 잠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 갭 투자를 차단하면 뭐예요?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도 없애버리고 매매대출도 완전히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재건축 억제라는 말이 나와요. 또 재건축 강화. 이건 뭐요? 초과이익 환수되겠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아까 말했죠. 증세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금이 없겠다. 결과적으로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규제를 확대하겠다. 대출 안 해주겠다. 세금 걷겠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공급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태우 정권의 일개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막 하듯이 공급을 안 해요. 재건축 강화 공급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971년식이에요.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된 있죠. 성산 시흥이나 몇 군데 그런 데가 전부 1980년대 중반이에요. 근데 안 해줘요. 왜? 부자 동네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강화. 지금도 강화라고 나오잖아요. 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그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세금 확대 증세다.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김현미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겠죠. 뭐 세부적으로 해봐. 자금 그 제가 얼른 뜬 것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부 전에는 3억 이상이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하겠다. 이거가 조금 상당히 그 규제책 중에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뻔한 얘기고. 서민들한테 직격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왜 정부가 이렇게 헛발질만 할까?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 보통 다 부동산 전문가라 그러고 뭔 또 저도 과거에는 강의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세택이나 그 다음에 저기 잠실의 교통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게 되면 돈 내고 들으러 갑니다. 들으러 가십시오. 가시지 말란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90%를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다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부족한 10%만 채우고 오면 돼요. 이게 부자들의 심리 상태예요. 부자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을 해요. 90%를 저 사람이 나한테 다 알려주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10%밖에 모르면서 부동산 지식을. 잘못된 거죠. 본인이 연구하고 모든 판단이나 결정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과실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 남 탓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그럼 왜 정부가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고 공급 대책은 안 하느냐? 자,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값을 잡지 않겠다.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겠다. 제가 그랬죠? 정부 왜 그러느냐? 제가 근거가 있이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고 말하는 거 벌써 21번째 대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못 잡는 거예요. 왜? 마켓플레이스라고 이제 시장이란 말이 이게 경기도 무슨 성남시장 이렇게 시장이 아니니까 마켓 정책으로는 절대 못 잡아요. 지금 왜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요? 오르니까 지금 대책 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제가 또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로 좀 단단히 머릿속에 좀 저장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2017년도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부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우든 집값은 잡겠다.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빼놓고 다 팔아라.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2017년도입니다. 김현미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죠. 정부 관계자들 다 집 안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 절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잡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집값이 1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나면 일반 서민들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부자들을 욕하게 됩니다. 집 가진 자를 때리게 돼요. 술 한잔, 삼겹살 먹으면서 계속 화풀이를 하게 돼요. 지가 열심히 살거나 열심히 그때 어떤 얘기했죠? 검소하게 근검 전략에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종잣돈을 마련해서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집 사기는 틀렸네 하고 부자들 욕하고 한 겁니다. 정부 욕은 안 해요. 이상하게. 실은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집값을 오르게 만들었는데 원인 제공자는 정부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집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 재난소득 재난금을 하위 70%란 말이 정부에서 발표할 때 저는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체크를 못 했는지 몰라도 얘들은 3대7로 끌고 가는구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70% 하위 계층만 끌고 가는구나. 그럼 중산층이 없잖아요. 중산층을 붕괴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집 가진 자나 가진 자의 30%는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70%가 30%를 그냥 술안주 삼아 계속 욕하게 만들려고 하구나. 그래서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양극화라고 그래요. 양극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과거에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할 때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제 여러분들 보면은 조인스랜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서 나와 있는 한 개 올라간 게 있어요. 거기에 요지가 이겁니다. 투자는 핵심 지역에 하라. 주식도 그러죠. 삼성전자나 SK나 이런데 큰 데다만 하고 묻어두면 돈 되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는 안 합니다. 제가 이걸 안 해야 되겠다 한 게 몇 가지가 돼요. 도박 근처로도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근처로도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안 합니다. 안 해. 그 다음에 복권 절대 안 사고요. 건축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주변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금방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너무 망하는 사람도 많고 말로를 알기 때문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공급 대책이 없는 수요 억제, 대출 억제, 규제 확대, 세금 걷기,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세금 누구한테 걷어요? 70%한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서민 옥죄기예요. 그리고 집값은 못 잡아요. 왜? 다 두 번째, 정부에 돈을 풀고 있습니까?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돈이 안 가요. 어디 간지도 모를 겁니다. 도대체 몇백조를 푼다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나 어딘가에는 있어요. 이 유동자금이. 그런 사람들이 뭉터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은 풀면서 집값을 억제하겠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많은데 할 얘기. 하여튼 제주도 같은데 중국 놈들이 뭉텅이로 지금 다 빠져나가니까 제주도가 초토화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현금, 지금도 이 대책 딱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살판 났네. 그래서 그때겠죠. 다 현금화 시키고. 지금 대기업도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도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 현금 비축하고 있죠? 사실은 달러 비축한다는 게 맞을 겁니다. 누가 현금 원화, 슈즈조각 같은 원화로 비축하겠습니까? 달러나 금으로 비축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달러나 현금인 거예요. 현금 비축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슬슬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천천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왜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 정권은 집값을 잡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안 잡는다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 보내드릴게요. 2011년도에 김수현이가 지은 집값은 끝났다, 이런 책 한번 사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행간에 나와 있어요. 김수현이가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자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자죠. 이렇게 맨날 실패한 자가 와서 지금 둘이 똑같이, 어쨌든 쌍둥이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간단히 봅시다. 여의도에 1971년도에 시범 아파트를 재건축해줘요. 여의도가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입지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의도가 원래는 목동보다 훨씬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동이 좀 더 우위에 있죠. 더 잘 사는 동네입니다. 확실하게. 왜? 여의도에 있는 학원들도 전부 목동에 와서 듣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의도가 못 산 동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의도도 강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목동은 주거지로서 가치가 뛰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의도는 입지 특성상 용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하고 그 다음에 상업, 그런 게 혼합된, 앞으로 국제 업무지구로는 최고입니다. 영원히 입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암튼 1971년도 시범 아파트를 재건축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80년대 초 중반 것도 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있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오래된
녹물이 뚝뚝 떨어진 시범 아파트는 안 해줘요. 그럼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수현이가 생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해줘봤자 우리 표가 아니라 얘기해요. 얘들은 30%에 들어간다는 거지. 재건축 해줘봐야 우리한테 투표를 안 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제가요 제 임의적으로 뇌피셜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데 뇌하고 오피셜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저는 아직 유튜브에서 통용되는 말을 별로 안 좋아 아직은 좀 어색하고 그래요. 어쨌건데 내 마음대로 말하는 말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30%는 버리고 하는 거예요. 작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강남 재건축을 누르려고 그러고 있고 음마아파트든 여의도든 다 강남권이에요. 강남, 여의도, 목동 다 강남으로 보는 거예요. 떨어져만 있지 강남권. 강남 3구, 4구라 가지고 여기는 멀어지니까 강남권. 생활 수준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 해주게 되면 해줘봤자 자 음마아파트를 허른 아파트예요. 재건축 해줘봤자 민주당 찍겠어요?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참 비겁한 행위죠. 이런 여러분들의 흐름을 알아야 김수현의 책을 보라니까요. 부동산 끝났다고 그랬어요. 2011년도에 자기가 노무현 정권에 퇴직하고 나서 부동산이 끝났습니까 지금? 10년이 2011년도에 지나서 또 10년이 흘러서도 지금 또 강남 아파트 그 다음에 9억 이하 모든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또 21번째 대책을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또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물 경제. 저희들 같이 어떤 탁상머리가 아닌 실물 경제는 항상 이렇게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제가 어떤 컴퓨터 익숙 안 하니까 익숙 안 하면 어때요? 제가 강남에 한 10여 년 넘게 있다 보니까요. 도대체 컴퓨터 못 오는 부자들 몇백억 부자들 천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건물하는 관리하는 건물 다 수도꼭지 고치고 컴퓨터에 능숙하고 뭐 줄임말 인터넷 유튜브에 유행하는 말 모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컴퓨터 잘하고 이런 거는 펑션이에요. 기능. 그것만 계속 한 사람들은 잘해요. 우리처럼 잘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먹죠. 2, 3일만 지나면 어제는 내가 이거 뭔가를 알았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하게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좀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유주택자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채널은 좀 다른 데로 가셔도 돼요. 그는 저하고 컨셉이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거 제가 저작권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건 뭐 제가 32살에 집장만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도 말하고 싶은데 인천의 모지역이 한 100배는 올랐을 겁니다. 그때는 여기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광풍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신도시로 변했죠. 하여간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렇게 규제가 되면은 좀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모든 땅값이든 아파트값이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부동산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진 데다니까요. 떨어졌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규제 정부 규제가 되면 좀 떨어지죠. 왜? 아직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동산에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전문가야. 그거는 내가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저도 잘 몰라요 부동산.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갈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겸손하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다 털어놓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말은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스르지 마세요.
거스르면 뭐예요? 정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경제 살리려고 노력하고 많은 기업들이나 여러분들한테 규제하거나 머리에다가 정수리 딱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침은 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믿지는 말되 거스르지는 말라. 왜?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 자기들이 힘은 쥐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서민들은.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 대한 결론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규제적 확대하고 대출 금지시키고 세금 걷겠다. 세금 걷겠다는 얘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많은 이제 앞으로는 증세 대책이 전기요금 오를 거고요, 건강보험료 오를 거고요, 뭐 세금 각종 세금 다 오를 겁니다. 국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진짜? 증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하루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건 뭐 제 어렸을 때 저 동창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막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김여정이가 이렇게 전쟁하듯이. 저는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전쟁하면 하는 거죠 뭐. 나한테 뭐 폭탄이 맞아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제가 군인도 아니고 방공호도 없고 숨어 들어갈 데도 없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중고등학교 동창 뭐 있어요. 전쟁 난다고 그때 지금처럼 김여정이처럼 발광을 할 때 있어요. 그 김일성이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공부를 하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대입에 실패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짝이대로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저께 한 건데 그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꼭 저녁을 먹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이유는 뭘까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 8시나 가서 운동을 하고 10시나 원래는 보통 10시 정도까지 사무실에 일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밤에도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에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흩어지잖아요. 흐트러져. 나오기 싫어요. 다시 운동. 집에서 밥 먹으면. 그래서 반드시 저녁을 먹고 운동하러. 그래서 퇴근 시간이 아무리 빨라야 11시 그 안팎이 되고 이런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책이 나와도 공급 대책이 전무하잖아요. 아무리 훑어봐도. 이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대7, 2대8 이렇게 부자와 빈자를 나눠서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이 멍청하고 불쌍한 이 70%, 80% 인간들은 계속 그 정권을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지탱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볼 것이고 그 사람들 계속 피해봐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이제는 싫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을 김현미의 발표를 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해요.